미 채권 시장이 재향 군인의 날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뉴욕 증시는 또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차익 매물로 인해 장 초반엔 조정세를 보였지만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와 자넷 옐런 연준 차기 의장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서도 오름세를 유지한 것입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1.32포인트 0.14% 상승한 15,783.10으로 장을 마치며 또다시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도 0.56포인트 0.01% 오른 3,919.79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 역시 1.27포인트 0.07% 상승한 1,771.88을 나타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대체로 올랐습니다.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가 호조를 보이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어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조기 축소에 대한 우려 탓에 투자 심리가 크게 좋아지진 못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3% 상승한 6,728.37을, 독일 증시도 나란히 0.3% 오르며 9,107.86을 기록했고, 프랑스 증시는 0.7% 오른 4,290.14로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 유가도 올랐습니다. 이란과 국제사회의 핵협상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2% 오른 106.36달러로 마쳤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0.6% 상승한 95.14달러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이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흘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맺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에 대한 서방국의 경제 제재가 계속되면서 유가가 오른 겁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을 두고 중앙 유럽 국가와 남유럽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해 여전히 금리 인하가 필요한 남유럽 국가들과 금리 인상을 원하는 독일 등의 입장이 엇갈리며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현지 시각 10일 보도를 통해 지난 7일 열렸던 ECB 통화정책회의에 참가한 정책위원 23명 가운데 6명이 금리 인하에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5에서 0.25%로 내렸던 이번 회의에서 2명의 독일 위원과 네덜란드 및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이 FTA 체결을 위한 2라운드 협상을 현재 시각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협상은 15일까지 열리게 되며 서비스, 투자, 에너지, 원자재 분야 개방 및 규제 완화가 논의됩니다. EU와 미국 간의 FTA는 일반적인 FTA가 관세 철폐에 의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데 비해 더 포괄적인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에서 기준을 맞춤으로써 매년 EU에 1,000억 유로, 미국에는 1,750억 유로 등 모두 2,750억 유로의 이득을 양측에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오늘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민간기업과 개인 투자자의 국유기업 지분 보유를 최대 15%까지 허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관영 신화통신은 발전 방식의 전환, 정부시장 관계 재정립, 공평 정의 실현 등 중국 사회가 당면에 있는 3대 개혁 과제가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자넷 옐런 연준 지명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 또 유통업체들 연말 쇼핑 시즌 앞두고 실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 발표를 듣기 바로 직전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서도 뉴욕 증시가 소폭 올랐습니다. 이 와중에 다우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조심스럽게 경신하는 모습도 간밤에 보여줬는데요. 문제는 우리 장이죠. 코스피가 엿새 연속 내리면서 1970선대까지 밀리며 61일평선을 확실하게 깼던 전일이었고요. 이 와중에 코스닥이 2% 급락하며 500선을 가까스로 지키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CJ E&M, 락앤락 등 시총 상위주들이 부진하면서 도미노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양시장 꼬인 수급은 언제쯤 풀릴지 걱정입니다. 옵션 만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말이죠. 뉴욕은 조용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성촌놈의 증시타파 신청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나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기업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송 천남 신창원입니다. 네, 뭐 내리는 코스피도 코스피입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코스피가 조금 조용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닥이 갈 거다라고 예견했음에도 우리 대표님만큼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폭락장을 예견했었는데 코스닥이 정말 전일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500선도 아슬아슬한데 개인들은 그럼에도 코스닥에 물타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코스닥과 풋옵션으로 역시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는 개인분들을 위해서 파생 쪽 전략 같이 만기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서울센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겠지만 만약 타 분들은 아마 데미지가 엄청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제 수렴 부분이라는데 이 수렴 부분에서 그 주가를 보통 상승한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수렴 부분이 하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조금 크게 봐야 되거든요. 오늘은 코스닥 위주로 좀 할 건데 코스닥 지금 보시면 주가 자체가 정확히 하락폭에 62% 반등하고 주가가 이제 N자로 떨어진 낙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트 파동이 이제 횡보 국면은 없습니다. 횡보 국면은 없는데 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확실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560대 1차적으로 이제 주가의 이제 상승폭에 여러분 보시면 거의 이제 떨어졌죠. 62% 가까이 떨어질 것이다. 이래가 제가 이제 510까지 갈 것이다. 근데 거의 가버렸어요. 500까지 갔는데 500 덜 가고 이제 510에서 했는데 또 거기에서 반등을 해가지고 정확히 보시면 반등 국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컸습니다. 반등 국면이 거의 상승폭에 거의 또 62% 가까이 반등하는 그런 국면. 그러면서 전형적으로 이제 크게 봤을 때 주가가 N자로 크게 떨어지는 이런 모양을 이제 완성시키면서 해서 저는 확신하게 여러분한테 이제 코스피는 이제 그렇지만 코스닥은 폭락할 것이다고 했는데 이제 일단 했는데 가장 문제가 오늘 이제 신문이 오늘 나왔어요. 이제 폭락한 다음에 코스닥의 수급이 문제다 이렇게. 근데 코스닥이 사실 수급 자체가 이제 우리 개인들밖에 없거든.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객 혜택 명을 15조 깨지면서 신용 잔고가 4조 5천 전부 코스닥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코스닥이 4조 깨질 때까지 코스닥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선물의 풋 옵션 이 부분에 이제 계속 발목을 잡는데 코스닥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지금 청송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데 코스닥은 지금 또 물타기를 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시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만 과감한 손절매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제가 이제 오늘 잠을 설쳤는데요. 밤부터 꼭두 새벽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문자나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거의 안 받았는데 코스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데 이 코스닥은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코스닥을 내가 꼭 나는 버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실적비 저평가 종목 그 사이 이제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코스닥 실적비 저평가 종목 그런 종목 살았는데 그런 종목보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슬럼화시키고 기다리는 그런 방법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단 여러분 61평 깨고 왔는데요. 지금 주가 자체가 너무 공포스럽죠. 저도 굉장히 공포스러운 공포인데 어쨌든 간 주가는 여러분 4번의 법칙을 하방 이탈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의 상세한 시황은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에 상세하게 매주 해놓습니다. 해놓기 때문에 코스피 수익을 말하다 이제 그 매일 꼭꼭 보셔야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가 자체는 1950까지는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301일평 언저리까지는 주가는 한번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주가가 빠지는 모양 자체가 한 번에 반등과 한 번 하락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반등이 없이 지금 연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통이 좀 더 심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주가 자체가 구운봉 났습니다. 구운봉 났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정도는 진정이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코스피 종목의 우량주들을 따라가면서 매도를 쳐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대신 2등 주식들 코스피도 2등 주식들 실적비의 저평가 국민연금의 지분이 많다 그다음에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계속 매수한다 이런 종목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빠질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 때문이거든요. 삼성전자가 계속 교양 있게 제가 이제 301일평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죽으면 다른 주식은 더 죽기 때문에 중소형 그 대형주 그리고 2등 주식들은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게 한번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선물 자체가 여러분 271에서 270 로우에 빠지는 251까지 빠지면서 주가가 이제 지지받고 있는데 과연 이쪽에 지지가 될 것이냐? 저는 지지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볼륨저 밴드의 블록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여러분 데미지가 너무 큰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단무지 정신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시와의 아침 방송을 하늘 끝까지 잘 봐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스닥의 일목균형표는 더 논할 자리가 없고요. 계속 주가가 안 좋은 모양이다. 이거는 아시아권에서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다. 지금 또 개별 종목 코스닥 추천하는 X들은 진짜 한번 두고 볼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후행 스팬의 전환선 이제 됐고 마지막 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지지인데 주가가 떨어진 데는 의했지만 요쪽 구름 쪽의 지지는 한번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자리에서 반등이 한번 일어날 자리다. 반등이 일어날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투매는 원하지 않는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도 선행 스팬 원에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 스팬 원이 꺾이면 하늘 두 쪽 나도 주식은 약세를 보인다. 그리고 선행 스팬 2의 꺾임, 선행 스팬 2의 꺾임이 상향형으로 꺾일 때는 하늘 두 쪽 나도 주가는 투매가 나온다. 이거는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라든지 엘리트 파동 이런 부분은 꼭 배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목균형표 모르면은 주식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보시고요. 엘리트 파동 지금 주식의 38% 조정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주가는 투매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럴 때는 좀 참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투매 그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식차가 기다려라 팔으라 할 때는 소위 말해서 X처럼 사다가 지금 불안해하는 그런 거 그 길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이비인후과나 가셔가지고 청각 검사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부디 잡방송, 검은 토마다 방송 그런 방송 보는 분들은 저리 가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글로벌 증시가 반등했지만 혼조 국면이고 어제 일본 증시가 1.3% 떠나 우리나라 증시가 약세 보행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외국인들이 풋옵션 매도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오늘 모레 그저께 글피의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 전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한번 의외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투매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이 참 힘들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는데 무게중심 자체가 서서히 270짜리에서 260짜리에 오고 있습니다. 260짜리에 온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주식이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냉정하게 봐야 된다. 결론은 최악의 252.5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지금 자리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 할 때 제가 분명히 했겠죠. 아닌 거는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가에 이제 계단식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헤드앤숄더가 나오면 다행인데 헤드앤숄더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했겠죠. 미달파 이후에는 주가는 항시 지그재그 후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냉정히 보시고 이번에 코스닥이 300일 2평 하방 이탈할 때 주가가 급락하는데 300일 2평 하방 이탈할 때는 주가는 여러분 한번 투매에도 동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제가 300일 2평 쓰니까 짝퉁 2평 220일 240일 그런 짝퉁 2평 쓰는 전문가 자백스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절대 안 되고요. 300일 2평 특히 이번에 300일 2평이 1950인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을 못한다면 주식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여러분을 코너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텨보지만 300일 2평을 냉정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 갖고 있는 분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슬럼화 시키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쉬어가십시오. 쉬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예, 마음하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전에 급락했던 코스닥 물타기는 절대 안 된다 하시면서 오히려 과감한 손절매의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셨고, 코스피는 지금 자리에서 투매는 안 되고 오히려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1950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그때 코스피마저도 투매 동참할 생각을 준비를 좀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최면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이 돌아왔네요. 멘토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어제 2천 종목을 다 뒤졌는데요. 이 종목밖에 눈에 안 보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한국콜마입니다. 필수 소비재, 생활용품 관련 주식입니다. 한국콜마홀딩스 22%, 국민연금공단 8.7%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2012년 10월 1일 기준으로 주요 한국콜마로부터 인적 분할하여 유가증권 시장에 재상장한 회사입니다. 현재 화장품 사업과 제약 사업으로 구분되며 국내 유명 브랜드 대부분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용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어제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는데요.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약간 밑에 있는 22,000원에서 23,500원 부근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26,000원입니다. 손절가는 21,000원입니다. 그 앞에서 청성촌놈 시장한 대표가 시장을 잘 설명해 드린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장이 안 좋을 때는 종목단 500만원에서 1000만원만 매매하시고 장이 안 좋을 때는 매매 안 하셔도 됩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어제 그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2천 종목을 다 봤는데요. 제대로 오른 종목은 20종목밖에 안 됐고요. 나머지 99%인 1980종목은 거의 하락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730억밖에 매도를 안 했고요. 개인은 한 800억 정도 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800억 정도밖에 안 됐고 개인은 한 8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은 거의 전 종목이 평균 약 7% 정도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상 어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종목이 좋든 나쁘든 전 종목이 7% 정도 빠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심한 건 9% 정도 빠졌는데요. 그건 종목 잘못이 아니라 시장 그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상당히 의아하고 참 허탈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사실상 거래 대금의 실종, 시장 참여자 저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도 아닌 800억 정도 매도했다고 이렇게 종목들이 우수수 떨어진 건 수십 년 만에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은 정부 정책의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과 미국도 1년 내내 연일 신고가를 갔고요. 미국은 어제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갔습니다. 몇 배 이상 오른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요. 하지만 시장은 투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 일본 주식시장에서 작전주 단속에서 구속됐단 말을 저는 언론에서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지수나 종목이 몇 배 오르지도 않았는데요. 관련 기관에서는 온통 작전주 단속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나 코스닥 할 것 없이 상한가 하나 갔다고 공시 조회 들어오고요. 그 관련 계좌는 이잡듯이 뒤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무제표가 온통 부실주가 상승할 때는 정부 기관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만 좋은 종목이 상승하고 100%나 두세 배 올라가는 것은 시장에 자연스럽게 맡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이나 일본도 이렇게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돈을 벌려고 들어왔지 온통 정부기관의 단속을 받으려고 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떨어지는 종목은 전혀 단속이나 규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양그룹이 불과 두세 달 전에 2,000원짜리가 400원으로 하락했고요. 코스닥에서 회사가 좋고 실적이 좋은 게임빌이 12만 원이 현재 4만 원, 세 토막 났습니다. 멜파스가 27,000원짜리가 8,000원대, 세 토막 났고요. SK그룹은 SK컴즈가 8,000원짜리가 현재 4,000원 가도 정부에서는 전혀 단속이나 규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종목은 전혀 규제나 단속은 없고
조금만 오르면 이 잡듯이 단속하는 규제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이런 시스템은 정상적인 정부 정책이 아니며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원래 대통령 초기 모든 정권의 초기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지수나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 정부 정책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식시장도 살리고 개인 투자자도 살리고 좋은 회사나 종목도 많이 상승하며 부실 종목 작전주는 잘 규제하는 것이 진정한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관련 기관의 지혜로운 선택과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종목들은 다 바닥권이고 회사가 좋으니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문자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어렵더라도 조금 참으시면 다 올라올 수 있으니 기쁘게 생각하시고 오늘 또 희망찬 하루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려 2,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멘토님 눈에 들어왔던 종목, 오늘의 최강 종목은 전일 중국사업부 고성장 기대로 급등했던 한국콜마였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전일 급락해서 마음고생 많으실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까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리입니다. 어제장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스닥이 무려 2% 넘게 급락하면서 515선도 지켜주지 못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이 코스닥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드코멘토의 AS 좀 잘 들어봐야 되겠죠. 위시리스트 본회의 자세한 AS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원성취 리스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립밤, 텀블러, 등산화 소원성취에서 지금 제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시리스트 이어서 가볼게요. 네, 곧 올봄 날씨가 많이 추워졌던데요. 빨리 가죽 장갑부터 구입을 해야 되겠고요. 트렌치 코트는 조만간 겨울 코트나 패딩 쪽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휴대전화 가죽 케이스도 사봐야겠네요. 코트 현황입니다. 미디어플렉스 20% 비중 담고 있습니다. KCC 30%, CJ 10%, 만도, 대한유화 각각 20%의 비중 담고 있습니다. 미디어플렉스 3,16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어제 손절가 이탈하면서 손절가 처리를 했습니다. KCC 42만 7,5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목표가 46만 원, 손절가 41만 5천 원,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CJ 11만 500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어제 손절가 이탈을 했습니다. 만도 새로 편입을 했죠. 14만 1,500원에 편입 시도했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손절가 13만 7천 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대한유화 어제 함께 편입을 했습니다. 7만 4,400원에 매수를 했고요. 목표가 7만 8천 원, 손절가 6만 7천 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제 꿈 이루어주실 분 한번 만나보죠. 이드코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도 대처하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KCC 그래도 목표가 도달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디어플렉스나 CJ는 손절가 이탈하면서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요. AS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어제 지수가 꺾이는 모습이 나와주었었죠. 코스닥은 거의 투매에 가까운 급락이 나와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뭐 종목들도 10% 이상 급락한 종목들도 수두룩한 모습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는데 일단 오늘은 되돌림 파동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너무 큰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는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종목들도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 매수에만 치중을 하시고 뭐 어떤 종목을 꾸준히 사모으겠다라는 것은 조금은 기다리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 종목들도 거의 뭐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힘이 없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었죠. 미디어플렉스하고 CJ는 손절 처리하는 상황이고요. KCC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에 정확하게 도달하면서 46만 원대를 찍고 양봉은 냈지만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이 KCC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성으로 61선을 이탈을 했다가 재차 되돌림 파동이 나온 시기이기 때문에 상단 저항 테스트는 한 번쯤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46만 원대 터치를 했지만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포인트로 잡았던 게 10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상거래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에서의 외국인의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보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외국인들의 재차 매수 임해주면서 지속적으로 좀 아래 꼬리를 만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46만 2천 원이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지 외국인들 포지션은 어떤지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30% 비중 실어서 목표가에 도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게 현금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만도. 이 만도도 어제 시장이 출렁거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한 1% 넘게 상승세를 보이다가 서서히 꺾이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는 모습이죠. 매수가에서 매수가의 종가로 마감한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21선을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오늘 5일선을 재차 올려놓는 게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15만원 정도 드렸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보다는 지수가 돌려 세우면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종목들 위주로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대한유화도 같은 포인트인데 일단 짧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월봉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아직 추세가 꺾이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뭐 현재 11월 초지만은 아직까지는 3월 봉선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추세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큰 출렁임이 없으면 홀딩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대한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하락을 했지만은 이 종목도 오전에 상승을 했다가 지수가 밀리면서 꺾이는 듯 했지만은 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모습, 그리고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만도하고 같은 포인트로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잔파도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지난해 비해서 소폭 감소를 했지만은 영업이익이 한 700% 이상 급증을 하면서 큰 폭의 수익 개선을 이뤘습니다. 뭐 나프타와 스프레드 가격 상승이 영업이익 상승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스프레드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유화의 3분기 실적도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가동 목표로 신규 투자 중인 설비들이 있는데 연간 2,500억 원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종목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S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장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때를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신규 종목 있나요? 예, 오늘은 SNU를 들고 나왔고요. SNU는 뭐 OLED나 태양전지 같은 산업용 그런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이고요. 뭐 주요판 매출처는 뭐 국내 삼성전자나 삼성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이 있고 뭐 해외 쪽에는 최근에 중국의 BOE라는 업체로부터 5.5세대 아몰레드 증착 장비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상반기 실적이 매출액이 전년비 한 85% 증가한 514억 원, 영업이익은 흑자전환 한 70억 원 정도로 크게 개선이 됐고요. 뭐 현재 수주 잔고도 400억 원 정도를 상회하고 있어서 올해 실적은 매출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한 150억 정도 달성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실적 잘 나오는 회사보다는 안 좋았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회사가 실적 모멘텀이 더 발생될 수 있지 않냐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기대감도 상존해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중국 업체들로부터 증착장비 수주가 현실화될 경우에 실적과 성장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뭐 내년에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죠. 뭐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 등이 있기 때문에 OLED 쪽 연말로 갈수록 OLED 쪽은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싶고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도 어제 한 8% 정도 급락을 했지만은 여기서 코스닥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바로 한 11,000원대까지는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초가 정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10,000원을 이탈하면서 개파락 출발을 한다. 그러면 매수 보류 그리고 목표가는 한 11,000원 정도 비중 한 30% 정도
목표가는 9,2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종목 SNU까지 제 포트에 담아봤습니다. A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 최종 포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만도 20% 비중 담고 있습니다. 대한유화 20%, SNU 오늘 신규 편입을 했습니다. 20%, 현금 비중이 40%입니다. 네, 만도 매수가 14만 1,500원에 매수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대한유화 7만 4,400원에 매수했습니다. 역시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SNU 시초가 매입을 할 텐데요. 개파락 출발 시에 매수 보유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제 포트에 모두 빨간불을 켜주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관망세가 짙었지만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가 잘 나오면서 그 와중에도 소폭 올랐고요. 다음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까지 이어나갔습니다. 문제는 우리 장인데 조정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2,000 내주니까 1,970입니다. 엿새 연속 내린 건 양시장 마찬가지인데 전일 코스닥이 2%나 급락하면서 500선도 아슬아슬하게 지켰다는 건 더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투매가 투매를 불렀다는데 이성을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타기와 또한 투매사에서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 투자해법 2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